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70세 김철수 씨는 오랜 독신 생활에 지쳐 소개팅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절친 박영호 씨가 58세 이미영 씨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철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머리를 멋지게 빗고 오랜만에 꺼낸 양복을 입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4가지 요구 조건을 듣자마자 김철수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수습하고 자신도 4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며 받아쳤습니다. 도대체 이미영 씨는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었기에 한평생 품위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김철수 씨를 욱하게 만들고 자신도 요구 조건이 있다고 받아치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세 김철수 씨가 카페에 들어서자 우아한 모습의 58세 이미영 씨가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긴장한 나머지 문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에 비해 너무도 젊어 보였던 이미영 씨였기에 자신이 띠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왔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김철수 씨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마디가 자신의 나이를 알고 나왔냐고 물었던 겁니다. 한순간 말이 없던 이미영 씨는 깔깔대고 웃으며 나이를 알고 왔으니 마음 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성급했던 자신을 탓하며 겸연쩍게 웃던 김철수 씨는 이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이들은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급기야 재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야기가 나오자 이미영 씨는 예상치 못한 요구 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결혼 전에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같이 살아봐요.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은 여행을 가면 좋겠어요. 물론 경비는 김철수 씨가 다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제게 너무 예쁜 손주가 있는데 학원비를 좀 부담해 주세요. 딸아이가 혼자 손주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실직해서 제대로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2 조건만으로도 김철수 씨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 씨의 조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제가 집안 살림을 해야 하니 돈 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좋겠어요. 술, 담배도 줄이시고 매주 가는 등산도 가급적 횟수를 줄이시고 저랑 예쁜 카페에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넷째,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별도의 방과 침대가 필요해요. 마침 사시는 집에 방이 3개가 있다고 하니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을 제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철수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김철수 씨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김철수 씨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도 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씨, 제 조건도 들어보시죠. 이미영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김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5km 조깅을 같이 해주세요. 물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둘째, 제 취미인 등산을 주말마다 함께 해주세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미영 씨의 얼굴도 굳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와 파전을 매일 저녁 준비해 주세요. 저는 막걸리와 파전이 없으면 저녁에 제대로 식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막걸리는 제가 마시는 게 따로 있으니 꼭 그것으로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제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노래방 모임에 매주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도 있으니 멋진 노래도 한 곡 부탁할게요. 이미영 씨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미영 씨는 어느 것 하나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잠시 급한 용무가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김철수 씨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다가 동반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야. 아무리 젊고 매력적이더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외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 진정한 마음을 가진 동반자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인생의 불행이 닥칠지도 몰라. 최근 많은 노년층이 재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의 사례를 보면서 왜 노년층이 재혼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8세 박영호 씨와 65세 김미영 씨의 재혼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분은 각자 40년 이상의 결혼 생활 후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점점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리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편 김미영 씨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김미영 씨의 따뜻한 성격과 요리 실력에 매료되었고 김미영 씨는 박영호 씨의 든든한 지지와 유머 감각에 끌렸습니다. 6개월간의 만남 끝에 두 분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혼 후 박영호 씨는 맛있는 식사와 정돈된 집안을 누리게 되었고 외로움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두 분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시작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고 주말마다 동네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자녀들과도 가족으로 잘 어울려 더욱 풍성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층 재혼의 여러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외로움 해소. 배우자와 사별 후 겪는 고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 해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카시오포는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영향을 미치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 행복의 비결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이러한 사랑과 애정의 대상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고독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일상생활의 도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혼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들의 90%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도움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요리, 청소 등 가사 활동에서 도움을 받아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집수리 등 힘든 일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먼 곳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바로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도움과 배려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혼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독신 노인들에 비해 40%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두 존재가 온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파트너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됩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관리. 함께 건강을 챙기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혼은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독신 노인들보다 3에서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재혼 노인들의 정기 건강검진 비율이 20% 더 높고 만성질환 관리도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혼한 노인들은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대처 능력도 향상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 관리도 더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 위험을 크게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 노년기 재혼은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노인 여가문화 연구소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의 75%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독신 노인들에 비해 30% 높은 수치입니다. 작가 조지 엘리엇은 늙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혼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서 새로운 관심사와 활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므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혼한 노인 부부의 60%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오후도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이러한 목적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혼이 꼭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모두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혼자 살아 행복한 인생은 혼자 사시면 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생일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주변의 눈치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